자, 2026년 2월 2일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촉포를 터뜨렸는데 바로 그 시각 아시아 시장은 왜 폭락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극명한 불을지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원인을 파헤쳐 보고요. 이게 과연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환호성을 지르고 아시아는 그야말로 침묵에 빠졌죠. 이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짜리 변동성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2026년 전체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서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 정말 극명하죠? 미국 다우랑 나스닥은 1% 가까이 오르면서 축제 분위기였는데 반면에 한국 코스피는 무려 5% 넘게, 홍콩 항생도 2% 넘게 폭락했어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열을 만든 걸까요?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한순간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변수, 그게 과연 뭘까요?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이 모든 불확실성의 중심에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죠. 말 그대로 이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세계 경제의 운명이 걸려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 과연 과거에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아주 강경한 매파일 것이냐, 아니면 낮은 금리를 원하는 현 행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좀 부드러운 비둘기가 될 것이냐, 시장은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거죠. 일단 시장의 첫 반응은 매파 쪽에 돈을 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증거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확 뛰어 올랐고요. 반대로 금 같은 자산들은 마구 던져지는 투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모두가 그의 다음 한 수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케빈 워시의 결정이 그냥 혼자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세 가지의 강력한 경제적 힘이 이 사람의 결정을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힘은 바로 AI의 역설입니다. 한쪽에서는 AI 열풍이 불어서 메모리 칩 가격이 올해 1분기에만 무려 90%에서 95%까지 폭등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엄청난 기술 붐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화려한 이면에는 거품에 대한 공포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돈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업계에 퍼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너무 많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힘은 18.6년 주기 이론이라는 건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부동산 같은 큰 자산 시장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게 거의 한 18년에서 19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델에 따르면 2026년, 바로 지금이 그 정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 주기 이론을 보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민스키 모멘트라는 건데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빚을 많이 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강제로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쉽게 말해서 빚내서 산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다른 멀쩡한 자산까지 팔아야 하는 그런 연쇄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 이건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의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인도가 맺은 무역협정. 이게 그냥 관세 좀 깎아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를 새로운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말 그대로 전 세계의 경제 주도를 새로 그리려는 아주 거대한 움직임인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맞물려서 앞으로 2026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재미있는 건 이 두 가지 길 모두 결국엔 케빈 워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바로 2월 대폭락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분석가들은 빠르면 바로 이번 달에 시장이 아주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폭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2월 폭락 시나리오, 소위 매파적 전환 시나리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스텝, 케빈 워시가 시장 예상을 깨고 인플레이션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식의 아주 강경한 발언을 던지는 거죠. 이게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AI 붐으로 잔뜩 과열됐던 미국 기술주, 특히 반도체 주식의 거품이 쫙 빠지면서 나스닥이 순식간에 15에서 20%까지 폭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충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특히 한국처럼 빚이 많은 신흥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동시에 무너지는 그런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워시가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서 금리를 낮추는 이른바 비둘기파적 굴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환호하면서 막 오르는 일종의 파티가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게 결국 더 큰 폭락을 담보로 미래의 성장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올 연말까지 전 세계 시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망이 지역별로 많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미국은 AI 성장이라는 강력한 엔진과 연준의 긴축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자동차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유럽과 영국은 L자형 회복, 그러니까 좀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중국과 홍콩은 내부적인 문제에다가 미중 갈등까지 겹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아시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국은 높은 부채 때문에 신용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 그대로 가장 위험한 시장으로 꼽히고 있고요. 반대로 인도는 이번 지정학적 재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면서 새로운 AI 투자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운명이 갈리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힘들을 다 살펴보고 나니 2026년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쉬운 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0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거대한 재평가가 될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이나 투기가 아니라 진짜로 돈을 버는지, 현금 흐름이 어떤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경제학의 오랜 격언이 2026년에 확실하게 증명될 거라는 거죠. 돈 풀어서 자산을 올리던 그런 투기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규칙이 새로 쓰이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소음 속에서 진짜 가치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 투기적인 과열과 지속 가능한 성장, 이 둘을 구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